지금 그나마 50년 가까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내가 쓰고 있는 게 시인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럼 그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지 않을까요? 저는 책 내고 나면 들어요. 아니 일패가 아까 뭐 시를 안 쓰면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아닌데 시를 안 쓰면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안하다? 네,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시를 썼는데 비슷한 거지.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시가 아무리 진실하다 한들 내 현실만큼 진실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딱 회를 놨는데 그게 다 극복이 된 거예요. 그 불안함이. 시를 안 쓰면 불안했던 그게 극복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절필 상태로 안 들어가는 써도 거예요. 되는. 절필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불안함이 없어요. 나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불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거 되돌릴 수도 없어 이제. 좋은 이야기가 있네 듣고 보니까. 불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좋은 이야기가 이게 있네.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이런 파블로 생각이. 네루다가 1956년에 엘 칸토 헤네랄이라는 그 대서사시를 쓰기 전에 시를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시가 내게로 왔다 라고 시작하는 시를 쓰는데 여기서 시가 내게로 왔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시로 갔다가 아니에요. 내가 시에 다가갔다가 아니에요. 시가 내게로 왔다라 이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물론 네루다가 Confieso que el Divido라는 그 자서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은 했지만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살을 붙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시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가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면서 시를 쓰면 행복해지고 시를 거역하지 않게 되고. 왜? 시가 내한테 왔는데 응? 내가 억지로 시를 찾아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시가 왔잖아요. 근데 되게 있죠. 저도 그래서 다시 쓰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 뭔가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걸 시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을 때 옛 습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로 표현하고 싶다. 그때 그 감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다시 쓰기는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키운다든가 뭔가 이런 거를 계속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상의 시를 보면 이상의 시가 난해하다고 하지만 이상은 주관적으로는 엄청나게 시를 쉽게 썼어요. 쉽게. 첫째, 이상이 노래하고 있는 시의 컨텐츠는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거대 담론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예. 너무나 사소한 일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주관적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이상의 시 오감도를 보면 아해들이 막 나오죠. 골목에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첫 번째 아해는 무엇을 은유하고 두 번째 아해는 그리고 13번째 아해는 무엇을 은유할까라고 시의 의미를 자꾸 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오감도로 한 이유를 잘 보세요. 이상은 원래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이 오감도는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어요. 제목에서. 조감도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를 뺐잖아요. 이 조에다가 그 빼버리니까 까마귀 오자가 돼버렸지. 이 말은 뭐냐 하면 거기서 제가 이상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시들도 보면 상당히 기호를 활용해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과 치즈를 먹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 배가 아플 것 같아서 마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차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세수를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뭐야, 씨야. 그거 가지고 씨가 되겠어? 이러죠, 그죠? 놀랍게도 이상은 그 컨텐츠, 그런 컨텐츠 대부분 너무나 쉬운 컨텐츠를 그러면 이상이 쓴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법은 뭐였냐? 환유법이었어요. 환유법 내지 환치법이었어요. 즉 재밌습니까? 네. 진지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은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죠.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하고 지금 치즈를 이야기했잖아요. 빵 한 조각은 어떤 것으로 환치를 해버리는 거죠. 빵이라는 것은 A면 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은 분명히 빵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걸 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책. 그죠? 그럼 빵 한 조각을 책 15페이지라고 설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치즈는 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펜이라고. 파란색 잉크가 지금 나올 거는 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A는 A-로, B는 B-로 전부 환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다귀는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응? 흐트러짐이 없죠. 이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환치가 돼서 A가 A-, B가 B- 이런 식으로 다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독자들은 시어는 엄청 쉬운데 그 환치되는 것도 쉽잖아요. 쉬운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은 그것을 엄청 즐겼어요. 이상만큼 그렇게 독자들하고의 유의를 즐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상은 엄청나게 진술했지. 이야기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첫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이 반대되는 현상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면 바로 김춘수 시인하고 오기훈 시인이에요. 이 사람 특히 오기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언어의 유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거울이다. 대상이 있으면은 그대로 반사해 줄 뿐이지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투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이 받는 것이 본 게 바로 덜국하면 덜국화 그대로 있는 거는 그냥 투영을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야, 여러분들 거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을 비쳤다 합시다. 계속 자전거에 지나가고 뭐 지나가고 했다 합시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기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전에 두두라는 유작을 남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 시를 들여다보지 마라.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게 바로 김춘수 선생님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무의미시거든요. 처음부터 의미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독자들한테 반사만 시켜줬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은 의미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의 언어 유희를 즐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현실주의라 하는데 사실은 초현실주의는 누가 먼저 창시를 했습니까? 앙드레 브레똥이에요. 앙드레 브레똥이 초현실주의를 창시하고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 앙드레 브레똥하고 이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쓴 그
기법은 오토그래피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동 기술법이에요. 프루스트라든지 제임스 조이스 같은 그 양반들이 즐겨 썼는 거는. 근데 자동 기술법은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 잘 짓거린단 말입니다. 30초 그 안에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고 계속 짓거리 내는 거예요. 거의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상은 상당히 기획된 작품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술성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문학의 장르로서의 시가 뭔가 그 이상의 예술성을 띌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상의 작품은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텍스트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를 뛰어넘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도 이상의 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가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시냐, 절대적으로 좋은 시냐는 뭘까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각 시인이 자기의 시론이 다 있듯이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나쁜 시는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좋은 시는 이것이 하지만 나쁜 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쁘시다라고. 그게 한 10가지 정도가 시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역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예를 들어 심사할 때 나쁜 시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게 통과된 다음에는 상당히 시인의 실온 문제고 개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영역이 좋은 시하고 나쁜 시, 내가 좋아하는 시, 싫어하는 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시를 할 수 없듯이 자기가 싫어한다 해가지고 그런 장르의 시를 나쁜 시라고 할 수 없듯이 그래서 호불호하고 선악의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시켰어. 자, 그러면은 나쁜 시는 어떤 것인가?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예. 나쁜 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시 창작 특히 그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배운 시 창작법, 서양시 창작법이죠. 그게 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조별로 나와요. 사조별로. 그러니까 히랍에서부터 시는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글로 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포클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쭉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서사시도.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지었을 때에 좋은 시가 갖춰야 될, 즉 나쁜 시가는 어떤 것이 나쁜 시인가 그게 사조별로 다 있었는데 그 공통된 게 바로 이겁니다. 간결성이 없는 것은 시가 아니다. 자, 1828년에 루이스 데 공고라라는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시인이 탄생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프란시스코 데 깨베도라는 정말 뛰어난 시인이 그때도 같이 깨베도가 몇 살 더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근대 시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만년체 즉 화려체로 가지고 시를 쓰고 한 사람은 근조체, 간결체.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공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깨베도는 자기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그 대신 컨셉, 개념을 가지고 중요시하니까 컨셉티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별되죠. 한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떠있는 마디를 턱턱 던지면서 가슴을 치는 시를 쓰고 한 사람은 구구절절 그냥 미사역을 넣으면서
화려하게 시를 써냈어요. 그런데 후대에 와가지고 후대 시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쭉 20세기까지 오면서 절대적으로 루이스 대 공고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화려하게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는 보면 시는 많은 부분 공고리즘 시를 갖고 있어요. 공고리즘 시. 응? 아니 짧게 썼다 이거. 아니 만년체지. 만년체인데 그러면 시의 간결성 면에서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20세기 즉 1928년도에 1728년에 참 공고라 태어났군요. 공고라 탄생 2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공고리즘 시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걸 가지고 28세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때 한 10년, 20년 반짝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막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공고리즘 시들이 드디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공고리즘 심지어 루이스 대 공고라도 모르면서 공고리즘 정치를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945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시들이 문예사조들이 절벽을 맞이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1910년부터 나온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다이즘이라든지 방과리즘이라든지 뭐 퓨처리즘이라든지 뭐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큐비즘, 그 입체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울트라이즘 이런 여러 가지 니힐리즘 등등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신없는 그 사조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시의 본연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간결성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성에다가 시는 텍스트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실습을 안 된다 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우리 지금 말하는 조금 전에 제가 퓨처리즘을 말했죠. 퓨처리즘이 뭐냐면 1910년 후반에 나온 사조인데요. 모더니즘 다음에 나온 건데 이 퓨처리즘이 바로 미래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래파 하니까 갑자기 뭐 생각 안 나요? 우리나라 젊은 시인들이 바로 1910년 후반기에 그 퓨처리즘 미래파 시 그것을 자기도 뭔지 모르면서 추적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문학가 지성사 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가 지성사 시인들이 거기에 앞장을 써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최고 리더 시인들이 나오는 곳에서 앞장을 써버리니까 다들 와 그래 시는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다 따라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끝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은 드디어 끝물이에요. 그 퓨처리즘의 끝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안 쓰는 시를 우리는 20년 써왔어요. 1990년부터 써왔거든요. 그러면 1980년대는 왜 퓨처리즘이 자리를 잡지를 못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가 민주화 상대 시대거든요. 민주화 한일 시대는 리얼리즘이 일 수밖에 없어요. 금난로에 몇 월 며칠에 모여서 타도하자 뭐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만년체가 된다든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1980년은 바로 실천문화하고 창비가 주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문학가 재선사는 그때는 수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입장이었고 다음에 다시 또 90년 딱 되니까 이제
드디어 민주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런 현장 시들이 없어지고 예술성을 강조하는 시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문학과 지성서가 팍 하고 튀어오른 거예요. 튀어올라서 한 20년 가까이 퓨처리즘의 정말 국적 없는 시를 써왔죠.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챗 GPT입니다. 챗 GPT가 지금 구글에서 나오는 거 6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는 거, 그거는 상당한 수준에 지금 가 있거든요. 무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달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많은 텍스트들을, 요소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정말로 그러니까 챗 GPT 감별사도 나온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힘든 이유가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챗 GPT가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거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시적으로 표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있는 거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아주 따라가죠. 그거를 시어로 해버려. 시어를 그러한 것들을 언유로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빵 조각하고 치즈를 했잖아. 이거는 이상이 하던 수법으로 환지법으로 써줘.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만 이거는 아니 앞으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해봤는데 안 돼. 지금은 안 되는데. 저는 29,000원짜리 GPT-4 5를 쓰거든요. 해봤어? 29,000원짜리 되더라? 5를 쓰는데 응. 실험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럼 아주 여행가 가사는 조금 벗어난 듯한 이상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얘가 자기 학습을 하잖아. 자기 학습을 하면은 온갖 걸 집어넣어가지고 금방금방 디벨롭 해버리거든. 아니 저는 근데 그것도 두렵던데요. 어때요? 저의 내가 쓰려고 하는 시에 그것의 경향과 그거를 얘가 다 자료를 갖고 있다가 딴 데다 또 똑같이 써주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이용해서 써주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게 당연하지. 네. 그래서 당연하기 내 때문에. 거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 먼저 발표해버리면 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먼저 자기의 그 체험을 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뒤면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 분명히 AI 우리가 이제 프로 기사 이긴 알파고 있잖아요. 그거 1년 만에 이겨버리더라고, 프로 기사를. 진짜로. 이세돌이가 한 번 이기고 그다음부터 못 이겼어. 지금은 이제는 딱 1년 만에 이게 AI가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챗 GPT를 써서 시를 쓰실 거예요. 앞으로는 틀림없이 쓰는데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를, 응? 그럴 수밖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일단 그게 진솔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진솔한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적어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걸 뺏겼다, 챗 GPT에서 그거 내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 앞으로 틀림없이. 이게 왜냐면 이게 챗 GPT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비싸게 많겠냐고 앞으로. 근데 이거를 다 감별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경우의 수가 수억 이렇게 될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의 첫 번째 직업군이 시인하고 소설가랍니다. 제일 오래 남는답니다.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시니. 아니 시인하고 소설가는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창작을 못한다 했는데 이제 창작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챗 GPT가?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니까요. 네, 못해서 그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했는데 그게 작곡가가 또 없어져요. 없어질 어떻게 가능성.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벌써 믹싱이 되는 오는 거야. 거네. 정서를 이해하기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그 부분. 힘들어. 근데 교수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교수님, 아니, 열 가지 제가 중에 먼저- 두 가지밖에 아니 제가 말씀 질문 안 안 하셨어요. 해주고 제가 질문을 그 아까 그 이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항상 교수님한테 여러 번 듣다가 초두만 듣는데 오감도가 내가 조감도가 까마귀도 조거든요. 그 같은 이 조감도나 오감도나 저걸 이제 벤치를 해석하고 그러면 1에서 10몇 편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오감도가.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이 아이 13아이들이 날아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양도 너무 도형도 나오고. 그럼 한마디로 그걸 뭘 쓰기에서 썼다는 겁니까? 너무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이? 예, 이상의 이상은 그러니까 열몇 편이니까 15편입니까 그거? 분명히 거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새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갖다 그게 이상은 그 독자하고의 그 게임을 한 거죠. 게임. 게임을 그 유희를 엄청 즐긴 친구예요. 그게 굉장히 편편이 굉장히 틀리고 네. 그래서 요거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도시동 선책방에 가가지고 누가 그걸 분해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여성의 아기를 낳아가 3달이 나중에 모양이 이렇게 사는지 작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10몇 편인가. 그러면 10달 넘어가지고 그 여성의 임신은 그걸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항상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는 저는 알고 싶은 근데 이상이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스케치를 하듯이 분명히 원초적인 텍스트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초적인 텍스트가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 자체가 상당히 뭐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나 뭐 고유 어떤 철학이나 이런 담론들이 크거나 깊고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면 그렇게 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대로만 그걸 하려면 해도 너무 좋은 시가 나올 건데 그 이상은 뭐냐 하면은 후에고 말하자면 후에고 대 팔라브라스 저더모 불어로 하면 저더모고 라틴어로 하면 후에고 대 팔라브라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즐겼던 거예요. 앙드레 프레통이 했던 게 바로 언어 유희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도 논문을 썼다. 시라는 것이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말로 절을 이제 지었다. 글이 나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글쟁이의 전속물이 돼버렸어요. 글이 나오고부터 여기에 영정을 느낀 시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시는 글을 뛰어넘지 못하냐? 원초적으로 시는 글 앞에 있었는데 왜 뛰어넘?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시어리얼리스트예요. 초현실주의자예요. 글을 뛰어넘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한계는 뭐예요? 가로하고 세로밖에 없어요. 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봐야 이 종이라는 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가로하고 세로가 밖에 없고 높이가 없어요. 맞죠? 예? 이 높이를 세우려고 한 게 바로 큐비즘입니다. 입체파들이에요. 시인들 중에서도 입체화를 시킬 수 그렇죠. 시인들 중에서도 글을 읽는데 뭐가 앞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분명히 글은 가로 세로밖에 없는데 읽어보면 입체감이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것을 비주얼하게 쓴 시를 가지고 우리가 토포임이라고 해요. 즉 말하자면 시를 이렇게 쓰는데 시 자체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행을 막 해가지고 보면 소나무가 턱 튀어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종이를 벗어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시라는 것에다가 예술성을 더하려고 100년 이상을 노력해 왔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제가 시아반시 발표했나? 멕시코의 그 작가들하고 작가들 두 사람을 인터뷰해서 시는 과연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인터뷰를 했는 게 있어요. 거기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아니요, 빠사하고 말고 그때 아니요. 그 에온의 그 출판사 대표하고 사울 리발고에는 나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20세기 후반 들어서 21세기에 들어가는 과연 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유틸리티, 시는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요.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인터넷에 치면 시는 유용할 것인가? 시와 반시 내가 한국에서 발표했는 거 그럴 거예요. 그거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찝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지 하면 시는 다른 인접에 있는 예술 장르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시가 시로만 머물러서는 이거는 프로덕티브하지 않다, 생산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렇지, 뭔가 이게 유틸리티 면에서 뭔가 에볼루션이 있으려면은 이게 카피 글로서 유용해지다든지 시가 어떤 소설을 하나 만들어내는 어떤 밑거름이 된다든지 등등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업성을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근데 상업성을 띠면은 순수하지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상업성을 띈다는 것이 세컨 프로덕트가 상업성을 띠는 것이지 시 자체가 상업성을 띠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세컨, 서드 프로덕트가 시 한 편이 해가지고 소설도 나오고 시나리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온다면 물론 뭐 저작권 그거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작품 제작료도 나오겠죠. 그런 게 이제 이거 2차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인들이죠, 그죠?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일반 독자들은 사실 정신 시끄럽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들이. 관심 있으니까 사서 보는 네?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챗 GPT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시들을 그대로 양산을 해낸다면 드디어 이제는 일반 독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시집을 사보는데 아예 없는 상태에서 챗 GPT가 그대로 카피를 한다면 그 이상 쓸 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나 진솔한 수필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리듬, 음악성을 살려가지고 진솔하게 읽으면 하고 바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시를. 그거는 절대 못 쓰네요. GPT가. 그게 결국은 살아남는다. 앞으로는. 만약에 시인으로 살아남다면 그렇게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몇 시 됐나 보고 비워줘야 돼. 이거 몇 시까지 하면 돼요? 그럼 비워줘야 9시 안 됐, 9시 안 됐어요. 미리 회의 좀 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칩시다. 마치고 예. 우리 9시 됐죠? 네네. 나도 이렇게는 너무 아니, 많이 앉아. 차 운전해 왔어요. 여기 왔네. 예, 운전해 왔어. 조심해 가세요. 아니, 술 한잔 하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제가 너무 지금 오래 있는 거 이렇게 앉아서. 힘들으시고. 나는 갈게요. 저도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스님 강의도 듣고 제가 뭐가 그래? 아니야. 이거 다음에.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오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오셔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가시는 교수님도 가시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아니 이건 떡 가지고 나가시면서 프로데이는 예.